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월요일부터 나타난 우리 시장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점인데요. 내일 또 FOMC를 앞두고 있죠. 이 결과 발표가 되고서 방향이 어디로 잡히는지 확실히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까지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정학 긴장과 관련해서는 전날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좌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오픈 AI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AI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이 조금 부침을 겪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오픈 AI의 매출과 신규 이용자 수의 증가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AI 투자 기대에 찬물이 조금 끼얹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대형 기술주들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감이 극에 달하면서 이렇게 지금 약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뉴욕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세가 나타나는 건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망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과 발표해서 무언가를 조금 대형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내일 이 시간이면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반에는 경계 심리가 극에 달한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요소를 대거 조금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흐름들 우리 시장에서 지금 포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과거의 패턴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볼 수 있겠죠. 지난 9번의 FOMC 중에서 8번이나 회의 직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회의 전부터 선제적으로 조금 롱 포지션을 대거 정리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는 기계적인 강제 청산 시스템이 또 레버리지를 조금 빠르게 걷어내면서 하락을 더 부추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보나치의 되돌림선 75,500달러 부근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FOMC를 지나가면서 이 라인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미국 백악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을 수주 내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16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던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가 이런 발언을 내세운 겁니다. 정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보호나 아니면 회계 처리 방안을 둘러싼 법적 조율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몇 주 내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고를 한 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지금 비트코인의 국가 자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준비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클래리티 법안이나 조금 뱉어놓은 말들을 빠르게 잘 회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게 회수가 됨으로써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1% 넘게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7만 6천 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의 주요 되돌림선 7만 5,500달러 부근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0.59% 하락하면서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그 낙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XRP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달러가 붕괴됐다라는 데에서 약간은 또 실망스러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0.8% 하락하면서 90달러에서는 확실히 조금 멀어진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희한한 점은 시장이 이렇게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데 밈코인 단에서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코인 1%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그 밑에 단의 시바이누, 페페까지도 이렇게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밈코인이 조금 활력을 나타내주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그 다음에 하락으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과연 전문가님은 시장 전반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실지 지금부터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내일로 지나가는 새벽에는 빅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을 함께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4월 한 달이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제가 드렸던 히든코인도 모두 수익이 났고 또 이번 주 일정이 또 중요한 만큼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할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의 코인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히든코인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주고 있으신데요. 이번 주에는 또 금요일이 노동절로 우리는 다 쉬는 날이죠. 이때부터 연휴가 또 시작되는 만큼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전망을 내세워 주시는 게 딱 들어맞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예측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어떻게 그대로 또 잘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 상승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에 매물대인 78.7K부터 79K 그리고 80K까지는 조금 거래량 자체가 매물대가 조금 두껍게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조금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내성이 생긴 것 같지만 지금 FOMC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네.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그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도 제가 조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라인에서 딱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라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후퇴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후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2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1보 후퇴를 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이 좀 중요한 만큼 지금 이번 주 투자 스탠스는 사실 좀 명확합니다. 조금 여기서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저항을 맞은 이후에 지금 77K 이탈을 하면서 눌림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구간은 75.7K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단기 추세가 한 차례 훼손된 만큼 76K를 지지하면서 77.3K를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만 그나마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76K가 명확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73K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조금 열어두시고 대응을 아하.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4시간봉 차트를 조금 들고 왔는데 이 4시간봉 기준으로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속도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현재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 RSI 이제 거래량 이게 체크하는 거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을 하다가도 시막 매물대가 나와서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려고 하면은 빠르게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오. 그래서 빠르게 올릴 때도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단기적인 상승 구조 자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정말 많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이제 5월 월초 마감과 함께 방향성이 조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저항과 지지 부분을 항상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근데 빠르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황 매물보다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4시간봉 차트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이 저항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는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타나면서 다시 눌림이 나타난다면 그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향성이 잡히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죠.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장인 만큼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꼭 받아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벽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이때 혼자서 섣부르게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손실을 오히려 키우기가 십상입니다. 전문가님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든 지금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새벽 동안에 나타나는 변동성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부터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빠르게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이더리움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클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얘도 조금 불안할까요? 제가 일부러 그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들고 왔는데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랑 이더리움 차트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이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인데 이거는 제가 정보방에서 조금 언급해드렸던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상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이게 상승을 할 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로 안착이 되어야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미리 보여드렸던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등이 이어갈 때 이 구간에서는 조금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조금 현재 여기 이더리움 도미넌스 자체는 밑에 있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도 먹고 눌린 거라서 네. 조금 더 유의있게 조금 보셔야 되는 차트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구조 안에서 사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중요 일정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지지와 저항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부분 2175달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겉으로는 가격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힘은 이미 한번 꺾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순히 상승 중 눌림보다는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까지 열어두셔야 되는 자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힘을 받고 이제 이더리움도 다시 힘이 좀 실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매물 구간이 2,400달러를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해야지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처럼 빠르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조금 주도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더리움 정석적으로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를 지금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워낙 날뛰는 알트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선을 아예 알트 쪽에만 두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정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서 얘네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도 조금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미넌스도 조금 더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2,400달러 그 위에 자리 잡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혼자서는 체크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부터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간과했을 수 있지만 전문가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단에서 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잘 잡아주시는 거겠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도 그 사이에 확실하게 오름세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슈팅이 워낙 또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조금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보방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님 덕분에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들고 왔던 이 히든 코인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 들고 왔던 코인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제가 겹쳐가지고 히든 코인을 조금 들고 온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시장도 조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좀 슈팅이 또 나왔더라고요. 오. 이제 보자고 하면은 제가 30.4원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슈팅이 조금 나오면서 17%에서 18% 전량 익절로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사실 상승과 조정 사이에서 히든 코인들이 지금 수익이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박수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이번 한 달은 좀 박수 이모티콘을 제일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눌렸기 때문에 이 체인 바운티 종목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이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나간 종목은 굳이 미련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지금 항상 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방에서도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히든 코인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4월 마무리인 만큼 그동안에 제가 이게 종목만 드린 게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종목도 제가 다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복귀하고 이제 온도 파이낸스랑 도지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온도 파이낸스는 이제 50%는 비중을 익절하고 반익 반문 기준으로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따로 타겟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좋은 슈팅이 나왔던 니어 프로토콜, 제타체인 그리고 체인 바운티 이 세 종목은 저희가 다 뭐 한 15% 이상씩 다 익절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들고 왔던 오늘 히든 코인이랑 그리고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방에서 많은 정보 받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체인 바운티를 또 입절까지 끝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빠르게 슈팅이 나올 때도 수월하게 매도 타점들 잡아가고 있으신데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히든코인들 오픈을 해주셨던 것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방 안에서는 다 오픈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지속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어떤 건지 보시고 이 안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코인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까지 전문가님께서는 세세하게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4월 한 달 동안은 포트폴리오 이거 구성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항상 동의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금 만약에 세웠을 때 이게 시장이 통한다라고 하면 그 짜릿한 경험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거래소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저희가 해외 거래소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익을 본 금액에서 히든 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 부담감이 훨씬 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 자금이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해외 거래소에도 40% 비중을 들고 있고 메이저 코인이랑 그리고 펌핑 종목들은 저희가 20%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확보 20%인데 요즘엔 사실상 뭐 국내장이라든지 S&P 500도 제가 아니면 금 쪽이라든지 아니 미국 채권인 달러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제가 좀 구성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계속 대응 못 하시고 계신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화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방송에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정보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 다양한 투자처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전해주고 있으시다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띄워드려도 이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겠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에서 바꿔나가야 되는지 전문가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구성 내용들까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히든코인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웃게 해줄 히든코인은 어떤 걸로 선별이 됐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가져오신 히든코인은 어떤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는 코인일까요? 네,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차트랑 매우 흡사합니다. 뭐 니오 프로토콜이라든지 제타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체인 바운티 종목 보시면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매수하는 시점 자리는 제가 항상 늘 동일하게 펌핑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목표가를 어쨌든 15% 이상씩은 보고 있지만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로 계속해서 이 히든코인은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종목에 어떤 종목을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매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상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밑에 지지하는 라인에서 손절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또 들어가더라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상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슈팅이 나오면 수익이 나서 좋고요. 결국에 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단가는 좋게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존버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제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키워드로 꼽자면 좋은 손익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